취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세율,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 있고, 두 번째 과밀억제 권역을 해도 되고, 뭐 대도시 내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고, 대도시 내에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내용이 있고, 세 번째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요 세 가지가 사치성 재산 세 가지 함께 중과세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세율이 얼마냐니까 표준세율에 플러스 8%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8%. 8%, 법에는 8% 이런 말 없습니다. 8%가 뭐냐니까 8%는 중과 기준세율. 방금 봤다.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2%였죠. 그럼 2%에 몇 배 하면 되죠? 그렇죠. 100분의 400. 우리 법에는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것을 거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잖아요.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이게 사치성만 딱 예를 들어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원래 취득세는 표준세율 2%, 요것에 5배였습니다. 5배. 요것에 5배를 했어. 5배 중과세. 그러니까 2%에다가 플러스 5배 하면 10%죠? 2%에다가 플러스 8%를 더한 거야. 8% 더했습니다. 근데 원래 등록세는 사치성에 대한 중과세 없습니다. 사치성 중과세 안 했거든. 그냥 표준세율만 받았습니다. 그럼 통합되면 어떡하면 됩니까? 통합되면은 일단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을 통합시키면 되지. 통합되어서 이제 표준세율 나왔다. 나온 데다가 플러스 무엇이 못 따라왔습니까? 요놈과 요놈을 통합시켰거든. 무엇이 못 따라와서? 얘가 못 따라왔잖아. 그래서 플러스 8%. 요게 이제 표준세율의 플러스 8% 이런 뜻입니다.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했다. 합했는데 취득세는 원래 5배 중과세 10%였기 때문에 8%를 아직 못 들고 왔네? 그럼 플러스 끌고 와서 똑같은 의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법은 그냥 8% 나오지 않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00분의 400을 합한 것 이래 말합니다. 그 다음 대도시 가면 대도시 안에 얘는 종전 취득세는 관계없고 등록세 중과세였습니다. 요놈도 등록세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였습니다. 요놈은 표준세율의 3배 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 3배를 한 다음에 뭘 빼? 마이너스 4% 뺍니다. 4% 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죠. 원래 얘는 취득세는 중과세 아니고 표준세율만 하거든. 원래 등록세만 중과세거든. 3배 중과세. 그럼 3배 하니까 등록세는 맞아. 근데 취득세는 중과세 하면 안 되거든. 3배 하면 안 되잖아. 그냥 2%만 해야 되지. 그래서 3배 해버려. 취득세 6%가 돼버려. 원래 2%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취득세만큼은 4% 빼주면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만 중과세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4%도 법에서는 4% 이런 말 안 하지. 중과 기준세율 2%, 중과 기준세율의 얼마 하면 됩니까? 100분의 200.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대도시 안에 이래 말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외울 때는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플러스 8%, 대도시는 3배 한 다음에 4% 빼고 이래 외우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뒤에 8%, 4% 할 때 그게 뜻이 뭐냐, 이제 그거 알면 되니까. 얘는 과밀억제는 표준세율의 몇 배? 표준세율의 뭐 플러스 4%합니다. 플러스 4%.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100. 얘는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죠. 우리 중과세 세율. 지금까지 표준 세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다음 취득세 표준 세율로 올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1번 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얼마, 2번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증 등기 할 때 얼마 이렇게 내기도 하고 다음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의 대상이 아닌 걸 찾아보라고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고. 근데 문제는 중과세 문제는 잘 내지 않더라고. 다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중과세 대상에 등록 이랬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게 중과세율이 몇 프로인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됐는데 세율이 몇 프로인가를 물어보진 않아서 그럼 올해 같으면 이제 중과세의 세율을 물을 이럴 확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제 나머지 세율은 물어볼 거 다 물어봐서 아직까지 얘를 물어본 적은 없어. 중과 대상을 알고 있는가 중과세 대상은 물어봐도 세율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 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복되는 놈이 나와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데 동시에 대도시 여기에도 해당되는 애가 있고 대도시에 해당되는데 과밀억제도 해당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사치성과 과밀억제가 중복되는 건 없어. 얘와 얘가 중복되거나 얘와 얘가 중복되거나 중복되는 대상이 나와요. 그럼 어떡할까? 중복되는 놈이 나오면 혹시나 중복되는 놈 물으면 무조건 앞에는 3배를 끌고 옵니다. 3배. 표준세율의 3배. 여기도 표준세율의 3배. 뭐와 뭐가 중복되고 이래 부르면 무조건 3배를 끌고 온 다음 그 다음 숫자 정리를 하면 됩니다. 숫자 정리. 요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4%다. 합하면 얼마 남아요? 플러스 8% 마이너스 4% 합하면 얼마 남습니까? 4% 남죠? 여기는 플러스 4%. 요 놈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합하면 얼마 남습니까? 제로죠? 그래서 얘는 그냥 표준세율의 300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동시에 해당되는 대상은 물으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래 끝나고 사치성과 대도시가 동시에 중복되는 애는 물으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중복되는 물으면 3배를 적어놓은 다음 그 다음에 숫자만 정리하는 이런 방식을 쓰면 중복된 놈이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뭐 있습니까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그리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 요 5가지를 사치성 재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자동차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등이지 고급 자동차 이런 것은 없고, 그렇다면 요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별장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고, 그리고 10회를 끝으로 옛날 10회 시험 때 7회 시험 때 고급주택을 한 2번 정도 물은 적은 있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의 내용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낸다면 요 가운데 그나마 혹시나 낸다면 확률상 제일 높은 건 일단 고급주택입니다. 확률상 제일 높은 건 고급주택이야. 다른 애에 비해서는 중요도는 확실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혹시나 낸다면 이제 고급주택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은 거고, 별장과 고급주택의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 별장, 고급주택 공통점은 둘 다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차이점은 별장은
주택이지만 상시 주거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들러서 휴식이나 위락이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상시적으로 주거하지는 않습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뭐 비싸다, 사치스럽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했죠. 방금 했듯이 뭐 강동 정자 쪽에 내가 촌집 하나 사가지고 내가 실제 상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상시 세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집 놔뒀다가 여름철에 가끔 한 번씩 들러 쓰거나 별장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장은 뭐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이런 뜻 전혀 없습니다.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늘 주거하지는 않고 가끔 들러 쓰고 있는 이런 걸 별장. 얘는 늘 주거 고급지적 늘 주거용으로 쓰고는 있는데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면적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사치성 재산은 이러면 어떻게?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는데 토지는 갑이 취득하고 토지는 갑이 취득해서 그리고 사치성에 있는 그 건물은 을이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 부분은 을이 취득을 하고 이렇게도 중과세 합니까? 중과세 합니까? 중과세 합니다. 지방세는 다 물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다 물세야. 물세는 사용되어지는 물건의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그 용도로 사용하는가, 누가 그 용도로 취득했느냐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물건을 보고 판단해요. 지금 별장으로 사용되잖아. 별장으로 사용된다, 고급 오락장이다, 고급주택이다, 무조건 중과세 합니다. 일단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건 사치성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어떻게 취득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취득했냐 여러 사람이 구분 취득했냐 한꺼번에 취득했냐 시차를 두고 취득했냐 아무 의미가 없어. 취득한 물건이 사치성이면 무조건 중과세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별장인데 갑의 집인데 갑의 주택인데 을이 들어왔어. 을이 세를 딱 들어놓고는 이 양반이 세입자가 상시 주거하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네. 중과세 합니까? 합니다. 왜? 제가 뭐라 해서? 사치성을 누가 그 용도로 쓰는가 사용하는 자의 인적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별장으로 사용되잖아. 중과세 합니다.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언제나 세금은 원래 물건 소유자에게 세금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중과세 합니다. 그 15회 시험 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다. 정답. 그게 15회 때 유일하게 별장 나왔을 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사치성 재산세 취득세하든 재산세하든 사치성 재산은 누가 그 용도로 쓰는가 이게 아니고 그 물건이 사치성으로 사용된다. 사치성으로 취득했다는 순간 다 중과세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별장을 보니까 뭐 교재에 별장 주거용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별장 등을 구분하여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일부를 취득한다. 그 말이 바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런 사치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을 하든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든 다 중과세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과세 한다고. 그리고는 동그라미 2번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분명히 상시 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러 사용합니다. 그런데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겠답니다. 왜?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지금 농어촌 주택 폐가 많거든. 빈집 공가 많습니다. 비어있는 집 많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하나 취득해서 주말에 가끔씩 애들하고 들려서 한 번씩 뭐 주말 농장식으로 하거나 애들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 안 돼. 별장이구나. 이래 말하면 촌집 이사가고 난 집 전부 폐가 만들고 흉가 만드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이라면 촌집이라면 이런 것은 취득하여 가끔 들러서도 중과하지 않겠다. 그 밑에 요건이 쭉 따라나오죠. 요건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정찝찝하면 시험 치기 전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장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 주택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지나가고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15회 시험 때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지문. 딱 그렇게 유일하게 그 지문 딱 한 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 요건을 물어본 적은 아예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끝에 박스의 4번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별장은 건축물만 중과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영화라든지 영화에 나오는데 한국 영화는 보니까 별장이 다 담장이 있더라고. 그렇죠? 한국 영화는 담장이 다 있더라고. 왜? 불안하거든. 한국의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존경을 대부분 못 받잖아. 대부분 다 부자라면 뭔 짓을 했는가? 기업을 한데도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회계장부를 얼마나 조작했는가? 그래 뭐 한국에서는 좀 부자라는 게 그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는 못 내는 것 같아. 외국에서는 부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많이 부자가 됐다. 입지적인 인물한데 우리 자기 노력을 통해서보다는 뭔가 꽁수로 이래 보는 걸 많기 때문에 그 같은 외국 영화 보면 별장이 있는데 진짜 바닷가에 있는데 건물만 있지 담장이라는 게 잘 없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있고 담장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건물의 부속 토지로 하여 중과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 법은 이러한 건축물의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이 건물의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취득세를 하든 재산세를 하든 여기처럼 건축물에 있는 그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하면 바닥 면적의 10배 그까지를 부속 토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재산세 나올 때 7배까지로 한다 틀린 지문. 최근 한 3, 4년 전인가 취득세 나오면서 10배로 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가끔 나오니까. 별장, 그다음 골프장은 그 밑에 나오듯이 뭐 토지 건축물과 토지상의 임목관한 부분이고 고급 오락장 뭐 종류 헷갈릴 이유 없을 거고 고급 선박은 시가 표대 1억 아니죠? 3억 그렇죠? 3억 원래 개정됐거든. 고급 선박은 시가 표대 3억을 초과하는 그런 고급 선박 자가용 선박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개정됐다고 선박의 가액을 알고 있는가 이래 물을 리는 없을 거니까 어차피 물가가 상승되는데 옛날에는 고급 선박이 시가 표대 4천만 원 초과하다가 지금 1억 초과하다가 이번에 3억 초과 이렇게 내용 바꾼 건데 그다음 고급 주택 나오죠. 고급 주택까지 요 놈까지가 사치성입니다. 고급 주택을 해야 되나? 고급 주택 참고적으로 봅시다. 우리 교재 나오니까 고급 주택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래 다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단독주택을 보고 고급주택 이러면 보통 뭘 보고 판단합니까? 저 집이 고급주택이다 판단하면 뭐 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딱 가서 보니까 와 저게 집이가 궁궐이지. 일단 건물 쳐다봅니다. 그 옆 사람이 야 마당 봐라 마당 되게 넓다 뭐 축구해도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대지 면적 봅니다. 그 옆 사람이 야, 축구 안 한 뒤에 수영해도 된다. 수영장도 있네. 시설 봅니다. 세 가지를 봐요. 건물 봅니다. 건물 면적을 보고 대지 면적을 보고 그 다음에 시설을 보는 거다. 시설을. 건물 331제곱미터 331 약 100평 초과한다. 대지 면적은 딱 정확히 2배입니다. 662제곱미터 약 200평 초과한다. 시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이런 겁니다.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니까 건물 331제곱미터 건물 약 100평 초과하고 있다. 고급주택일까 아닐까? 건물만 100평이 넘고 있어. 고급주택이 아닐까?
그렇죠. 건물만 쳐다보고 고급주택이다. 대지 면적만 보고 고급주택이다. 그럼 촌집, 마당 되게 넓은 집은.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죠.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마당 되게 넓거든. 그걸 고급주택, 중과세 이럴 일은 없잖아. 그래서 가액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331 초과하면서 그 건물 가액이 얼마랍니까? 얼마 더 있어요? 아니 건물 가액만. 건물 가액이 9천 초과합니다. 9천 초과한다고. 여기도 대지 면적 662 제곱하면서 건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한다. 그럼 고급주택 될까? 좋죠. 촌집에 마당 되게 찾아면서 건물 꽤 잘 지어놨어. 근데 실거래 가격은 3억 정도밖에 안 해. 우리 촌에 가봐요. 아직도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 땅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옛날 불과 7, 8년 평당 2만 원씩 했는데. 그 고인근에 처갓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멉니다. 실제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멉니다. 제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장모님이 뭐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 옛날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멉니다. 실제로 처갓집이. 같은 동네입니다. 그 내가 학교 다녔는데 장모님이 애들 엄마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 된 거야. 장모님 또 가니까 막 불러. 왜 하니까 뭐 사탕까지 막 주면서 학교 가지 이제 왜 하니까 얘 내내 학교 가거든. 왜 하니까 네가 멀잖아. 집도 학교 몸이 사실 그래서 한 시간씩 가거든. 얘가 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하라 합니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하니까 이제 방학 때 대학 전에 방학 때 집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또 하니까 니네 장가 안 가나 물어. 왜 하니까 정 없으면 야 데리고 가라고. 진짜 그래가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말 잘 들었거든. 진짜 말 잘 들어. 오빠 앞장 막 따르는 게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게 나 그렇게 말 잘 들 줄 알았어. 어느 놈이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미친.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 호랑이입니다. 무섭 뒤지듯이. 이봐 촌집아 대지 면적 되게를 찾아고 건물 꽤 괜찮겠지 있어. 그런데 땅값 얼마나 하거든. 집값은 건물은 9천만 원 추구하지만 결국은 다 합쳐봐야 3, 4억밖에 안 하는 걸 고급주택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을 합한 시가 표준액이 얼마 넘다고? 6억이 초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단 뭐라고? 적재하중 얼마? 적재하중 200kg 이하는 제외하고 200kg 이하는 제외시키고 이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모두 시가 표준액 토지 건물 합한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여기도 공동주택 공동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니까 공유분 공용 면적 부분 제외시킨답니다. 공용 제외하고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 만약 복층형이라면 274제곱미터. 274제곱미터. 요 면적을 초과하면서 플러스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에 있죠. 시가 표준액 6억 초과는 이거 쓰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어. 에스컬레이터, 요건 67제곱의 수영장, 요거는 둘 중에 딱 한 가지라도 설치됐으면 무조건 가격이 얼마든 고급주택이고 이거 빼고는 끝에는 전부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물을 확률이 많아 보이잖아. 지금까지 딱 3번인가 물었는데 10회 이전에 전부 면적 물었습니다. 면적. 그 면적 보잖아요. 331, 33한 주택이잖아. 그것도 명식이 고급주택인데 33한 집이잖아. 33한 주택에 또 33합니다. 또 33하니까 2배잖아. 662, 33하고 또 33한 집에 245니 245잖아. 245니 이제사 고급주택이더라. 이제사 274 고급주택이더라고.
그 정보 50번 삼삼한 주택, 삼삼하고 또 삼삼한 집에 이사 오니 이사 오 이제사 고급주택이더라고. 이렇게라도 면적 한번 보시라고 혹시나 해서 보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 박스에 고급주택의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나 고급주택 취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을 취되겠다. 고급 오락장 취되겠다. 고급주택에다는 단독주택을 취되겠습니다. 진짜 뭐 삼성동에 있는 누구시 집에 아니면 저 뭐 성북동에 있는 뭐 재벌집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제 후배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럼 뭐 되게 뭐 재벌도 아니고 목욕탕 하는 집 딸내미였는데 목욕탕 딸내미 있어. 떼돈 버는 집이었는데 근데 그 목욕탕이 대구에서 상당히 이름 굉장히 큰 목욕탕이거든. 그 집에 선배님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어. 투덜투덜 갔더만은 대문 진짜입니다. 대문 딱 열고 느낌이 한 5분 정도 걸어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쭉 가서 계단 올라가가지고 잔디 쫙 깔려있는데 이런 집 왔습니다. 길라임이 보이고 있는 비밀의 정원 이거 말고 이태리 장인이 한뼘 술을 듣던 그 체육복 입고 있는 그 남자 말고 이런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갔는데 이런 집도 있구나. 처음 느꼈어. 진짜 한 5분 걸어갔다는 생각 들 정도로.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나중에 목욕탕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왜 날 혼자 저그 집에 주말에 엄마 아빠 다니는데 날 왜 불렀을까?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 빙시 같은 게. 그 야를 뭘 데리고 내가 가서 그렇죠. 야를 왜 데리고 와? 알았어. 평생 목욕비도 안 내고 딸내미 혼자밖에 없어 이 집에. 지금 내 사우나 사장하고 있을 건데. 목욕탕 내 건데. 이래 돼 그게. 자, 이 집에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을 내가 샀어. 왜 샀냐니까 주거용으로 하려고 취득한 게 아니고 한적시 식당 하려고. 그리고 갈비집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정자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름 하자죠. 나 식당 하려고 산 거야. 식당 하려고 취득했는데 고급주택이라고 중고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법은 아무리 고급주택에 고급 오락장에 이런 게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했다면 중고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 하려고 취득한 건지 이 용도로 하려고 취득한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 1번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괄호는 보지 마. 상속은 보지 말고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다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급 오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겸하여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겸용주택 2층 양옥집에 가도 1층은 상가 점포로 돼 있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거나 이런 건물도 꽤 많습니다. 아니면 4층 정도 건물에다가 1층, 2층, 3층은 1층은 상업용으로 점포 있고 2, 3, 3층은 뭐 원룸식으로 한 집도 있고, 아니면 1층, 2층 여기 1, 2, 3층은 사무실로 세주고 꼭대기층만 주인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이거 많아요. 주거와 안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이런 건물을 취득했다면 그때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만 주택. 이게 고급주택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 요 면적만 보아 건물 331, 대지면적 266 이래 보는 거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득세는 겸용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밑줄짝. 취득세는 아마 겸용주택을 물을 확률은 거의 없고 거기에 다가구주택이 나올 겁니다. 다가구용 주택. 1, 2월 달 하신 분들은 그걸 말했죠. 제가 다가구주택은 혜택 줍니까? 불이익 줍니까? 다가구주택 혜택 준다? 불이익 준다? 혜택 줍니다.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그렇죠. 공동은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지 다가구나 하나의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가구주택 한번 봐요. 그럼 대학가의 원룸 같은 거 다 다가구입니다. 대학가의 원룸이
다가구주택 몇 가구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19가구까지. 공동주택이 20호 이상 못하거든. 단독은 20호 미만, 최대 19가구입니다. 19가구 해봐. 19가구를 했는데 대학가에 원룸 10평짜리 19개, 10평짜리 원룸 19개 집어넣어봐. 18평 곱하기 19개 하면 얼마? 얼마? 이게 331제곱미터 약 100평이거든. 약 100평 초과. 근데 이게 10평에다가 19집만 190평이야. 그럼 일단 저기는 해당이 돼. 단독이거든 이게. 이게 단독주택인데 그럼 건물 331을 초과하지. 이 정도 규모의 건물 4층짜리 건물 있으면 이게 건물 9천만 원 초과? 장난칩니까? 거기다가 이 건물의 가액 6억 초과? 웬만큼 규모 있는 동네 가면 다 지금 기본적으로 6억 다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연세대 앞에 창천동에도 살고 역삼동에 살고 운동 살았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 역삼동 쪽에는 거의 뭐 20m 30씩 갑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다 돼. 건물 331 초과하면서 이 건물 9천만 원 넘으면서 이 토지 건물 합하여 이게 6억 초과되고 그럼 고급 주택이나 중과세. 이렇게 중과세가 시작하면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지음으로써 주택 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소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여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걸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혜택 주려고 어떻게 한다고? 비록 다가구가 단독이지만 고급주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매 한 가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독립된 데로 본다고 또 건물 이게 아니고 독립된 데로 하되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요 한 가구, 요 가구마다가 전용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건물 요 금액이 6억 초과되는지 공동주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죠? 다가구용 주택은 공동주택의 기준을 적용하되 매 한 가구마다를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주택, 사치성재산 이런 것이 있다. 네, 그런 거 보고 다음 시간에 과밀억제, 궤도시, 나머지 중과세 내용, 그리고 취득세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